아, 이제는 마음 편하게 살고 싶다. 아마 50대, 60대가 되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젊을 땐 바쁘게 일하고 사람 눈치 보느라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 오면 또 가족을 위해 치여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나는 언제쯤 내 맘대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오죠. 특히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귀국하신 분들이라면 더 공감하실 거예요. 영국, 미국에서 10년 넘게 살다 오신 분이 그러시더군요. 거기서 살 땐 물론 좋은 점도 많았지만 늘 긴장하고 살았어요. 언어 장벽, 문화 차이, 그리고 아프면 병원 가는 것조차 부담되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해져요. 특히 먹고 싶은 거 아무 때나 시켜 먹을 수 있고 치과나 병원도 부담 없이 가니까 아, 여기가 내 나라이구나 싶어요. 이 말을 듣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곳,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 그게 진짜 은퇴 준비의 핵심이구나 싶었습니다. 1. 은퇴 준비의 진짜 목표는 마음의 안정. 우리는 흔히 은퇴 준비라고 하면 돈, 재테크, 국민연금, 개인연금 이런 것부터 떠올립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나면요. 내가 이제 어떻게 살지? 무슨 낙으로 살지? 이 고민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 1. 35년 직장 생활 후 은퇴한 60대 이 과장님의 이야기. 이 과장님은 60세까지 대기업 과장으로 일했어요. 연금도 준비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지방에 작은 아파트 한 채도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와, 준비 잘했네 소리 들을 조건이었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집에만 있으니 내가 왜 이렇게 허무하지? 하루 종일 TV만 보다 끝나네. 이런 생각이 들어 우울감까지 왔습니다. 결국 아내의 권유로 동네 재래시장 공산품 가게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월급은 100만 원 남짓? 하지만 이 과장님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근해서 인사하고 손님이랑 얘기 나누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요. 돈은 덤이고 내가 사람 구실하고 있다는 게 가장 커요. 결국 이 과장님의 은퇴 준비는 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역할 회복이었던 거죠. 2. 귀국 후 삶에서 느끼는 마음 편안함의 가치. 해외에 오래 살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공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국은 의료가 좋아요. 음식이 싸고 맛있어요. 교통이 편해요. 언제든 친구나 가족과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마음의 안정을 주는 요소입니다. 은퇴 후 삶은 결국 안정된 일상이 핵심이에요. 사례 2. 미국에서 20년 살다 귀국한 50대 김 선생님의 이야기. 김 선생님은 미국에서 영어 강사로 20년을 살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연세가 드시고 본인도 이제는 미국 생활이 버겁다고 느껴져 귀국을 결심했죠. 처음엔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했대요. 근데 막상 와보니 먹고 싶은 음식이 다 있고 병원 가는 것도 부담 없고 무언가 필요하면 배달로 바로 해결되고 특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좋았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홀로 계시는데 매일 얼굴이라도 비추고 밥도 한 끼 챙겨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해요. 결국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내가 마음 편한 곳에 있는가, 그리고 가족과 연결되어 있는가가 핵심인 겁니다. 3. 전문가적 인사이트.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3가지 핵심 요소.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우리가 꼭 준비해야 할 것은 뭘까요? 자산관리 전문가, 노년심리 상담사, 그리고 은퇴설계 코치들의 공통된 조언을 모아봤습니다. 첫째, 기본 생활비를 확보하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금융소득, 월세 수익 등 고정 수입원이 있어야 합니다. 퇴직 후에도 최소 생활비 약간의 여유 자금이 매달 들어와야 마음 편하게 쓸 수 있거든요. 둘째, 몸 관리와 정기검진.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가 재산을 잠식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을 미리미리 받고 치아관절 심혈관 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곧 은퇴 준비입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와 소속감을 유지하라. 사람은 누구나 나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이 없으면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동네 일자리, 봉사, 교회 성당 사찰 모임, 동호회 등 나를 부르는 곳이 하나라도 있어야 합니다. 4.
마음 편안한 삶을 누린 또 다른 사례. 사례 3.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간 58세 조 사장님의 이야기. 조 사장님은 자영업을 30년 넘게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건강이 많이 상했고 결국 58세에 가게를 정리했죠. 퇴직금과 집한 돈으로 전북 고창에 작은 농가주택을 샀습니다. 처음엔 시골이 무료할 줄 알았는데 매일이 바빠요. 텃밭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 모임 나가고 교회 가서 봉사도 하고. 돈은 도시 살 때보다 반도 안 드는데 마음이 너무 편하네요. 무엇보다 병원비가 거의 안 들어요. 맨날 몸을 쓰니까. 조 사장님은 결국 돈을 버는 삶에서 돈을 적게 쓰고도 행복한 삶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은퇴 준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 결론 은퇴 준비의 본질.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은퇴 후엔 얼마나 있어야 해요?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곳에 살 것. 내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것.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것. 이 세 가지가 되면 돈이 많든 적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결국 돈만 있고 외로운 삶은 실패한 은퇴, 조금 부족해도 건강하고 누군가와 연결된 삶은 성공한 은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은퇴 준비를 고민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면 마음이 편해질지, 누구와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질지 그 답을 찾는 것이 은퇴 준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혹시 해외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라면 그 편안함을 누릴 자격이 충분히 있으니 이제는 마음껏 즐기시고 편안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서 은퇴 준비와 마음의 안정이라는 큰 틀을 이야기했는데요. 이제는 좀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을 전문가 시각에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돈부터 건강, 인간관계까지 실제로 활용 가능한 팁과 사례, 주의사항을 담아서 말하듯 자연스럽게 풀어보겠습니다. 1. 돈. 은퇴 자금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먼저 가장 현실적인 문제죠. 은퇴 후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단순히 1억 모으자, 연금 타자 정도로는 부족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써야 할지 전문가 팁을 드릴게요. 우선 생활비부터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매달 내 집 대출금, 공과금, 식비, 교통비, 통신비, 병원비 등 기본 고정 비용을 쭉 적어보세요. 거기에다 취미, 여행, 가족 모임 등 부가 비용까지 더하면 은퇴 후 월 생활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60대 초반 부부 기준으로 최소 월 250만 원 정도면 생활이 넉넉하다고 보는데 지역마다 다르고 라이프 스타일마다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춰 산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고정 수입원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 만 65세부터 받는 노령연금, 내역서를 미리 확인해 정확한 수령액을 알아두세요. 개인연금, 퇴직연금,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이 있으면 얼마나 매달 나오는지 꼼꼼히 체크하세요. 금융자산 배분 현금성 자산과 적금, 펀드, 주식 등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임대 수익집이나 상가를 임대해 월세를 받을 계획이 있다면 임대료 변동성과 관리비, 세금 등을 미리 감안해야 합니다. 특히 은퇴 초기 5년이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은 돈을 너무 빨리 써버리거나 투자 실패로 원금이 크게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간 총 자산의 4%를 꺼냈어도 30년은 버틴다는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3억 원 있으면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식입니다. 이게 너무 빡빡하다면 정말 지출 계획을 조절하거나 추가 수입원,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일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이죠. 2. 건강 무조건 챙겨야 하는 부분. 건강을 잃으면 돈도 소용없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퇴 후엔 특히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에 집중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팁은 이렇습니다. 정기검진은 꼭 받으세요. 연 1회 이상 종합건강검진과 치과, 안과도 필수입니다. 초기 질환 발견으로 의료비 폭탄을 막는 게 중요합니다. 운동 루틴을 만드세요. 주 3회 이상 유산소 근력 운동을 추천합니다.
특히 골밀도 유지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영양 보충에 신경 쓰세요. 과일, 채소, 견과류, 오메가-3 지방산 등은 노년 건강에 필수입니다. 의사와 상담에 필요한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도 좋아요. 정신건강 관리. 우울증, 치매 예방을 위해 독서, 글쓰기, 친구 만나기, 새로운 취미 등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관계 외로움은 애노. 은퇴 후 사회와의 단절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친구나 이웃, 가족과의 관계가 건강한 노년을 좌우합니다. 이걸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실제 방법들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참여. 동네 문화센터,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운동, 공예, 음악, 여행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세요. 사례로 65세 김할머니는 동네 복지관 요가 모임에서 친구 10명을 사귀고 매주 즐겁게 지내신다고 합니다. 봉사활동.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면 존재감이 커지고 우울감이 줄어듭니다. 식당 서빙, 환경 정화, 복지관 보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부터 시작해보세요. 온라인 커뮤니티 활용.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친구 만들고 소통합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 네이버 카페 같은 곳에서 취미별 모임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4. 구체적인 주의사항들. 은퇴 후 과도한 투자 위험성. 돈이 아까워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에 뛰어들지 마세요. 수익이 크다 해도 원금 손실 위험이 크면 안 됩니다. 부동산 임대 관리 리스크. 임대료 체납, 집 수리 비용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관리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보험 및 노후보험 점검. 국민건강보험 외에도 실손보험, 치아보험, 암보험 등을 미리 점검해 놓으면 갑작스런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방치 금물. 혼자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기분이 안 좋으면 가족이나 전문 상담사와 상의하세요. 5. 마지막으로 실생활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팁들. 생활비 예산 짜기 앱 활용. 스마트폰 앱 중 뱅크샐러드, 토스 같은 곳에서 자동으로 지출 내역 관리하면 돈 관리가 훨씬 편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및 조기 신청 고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조기 수령도 검토하세요. 치과 병원 가까운 곳 미리 알아두기. 은퇴 후 자주 가게 될 병원 위치와 평판을 미리 체크해두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소셜 활동 스케줄 미리 만들기. 주 단위, 월 단위로 모임이나 봉사활동 계획을 세워놓으면 꾸준히 외로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은퇴 준비는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 편안하게 살 것인가에 관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돈은 꼭 필요하지만 건강관리, 사회적 관계 형성, 그리고 실생활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은퇴 후 삶을 진짜 풍요롭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 응원할게요.